안녕하세요, 명구입니다. 에두의 사임 이후 아이토가 임시 디렉터를 맡아왔지만 3월에 새로운 디렉터를 선임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단 내부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에두를 대체할 후보들은 누가 있는지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렉터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이유, 에두의 이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두는 2019년 7월 아스날의 기술 디렉터로 부임한 후 2022년 11월 스포르팅 디렉터로 승진했습니다. 에두의 재임 기간 동안 아스날은 대대적인 스쿼드 개편을 거쳤으며 그는 주요 영입을 성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 내부의 역학관계 변화가 결국 에두가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서도록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단 내부의 역학관계 변화는 아르테타의 클럽 내 권한이 커진 것에 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르테타는 2024년 9월 새로운 3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단 내에서 전례 없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에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두는 자신이 클럽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점점 줄어든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두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구단주인 에반젤로스 마리나키스와 그의 글로벌 축구 네트워크에 합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두는 마리나키스 그룹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노팅엄 포레스트, 올림피아코스, 히우 아부와 같은 팀들의 선수 영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두는 말솜씨가 뛰어나고 항상 미소를 짓고 있으며 조언을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축구에서 스포츠 디렉터라는 최첨단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드러운 대인관계 기술이 가장 중요한 덕목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두는 선수 생활을 마친 후 팀을 운영하고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소통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왔습니다. 물론 모든 스포츠 디렉터는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영입한 선수들이 팀에 미친 영향, 재정적 균형을 고려한 계약, 가치 있는 선수들과의 재계약 및 불필요한 선수들의 방출 능력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에두는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왔습니다. 2019년 에두는 선수로서 아스날에서 떠난 지 14년 만에 구단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아스날은 오랫동안 팀을 이끌었던 아르센 벵거 감독이 떠난 후 재정비 중이었고, 구단은 에두를 마지막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 표현했습니다. 구단이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 에두는 특유의 환한 미소와 함께 등장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패 우승 시절의 선수 출신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 큰 위상을 가졌습니다. 그는 구단의 여러 부문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에두는 특유의 카리스마를 활용해 다양한 관계를 조율했습니다. 구단주와 이사진을 상대할 때나 코칭 스태프 및 운영진과 협력할 때, 선수들과 내부적으로 소통할 때, 외부 클럽 및 에이전트들과 협상할 때, 그리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항상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축구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스포츠 디렉터로서의 기본적인 역량과 야망은 당연히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하지만 축구 클럽의 고위층에서 일하면서도 선수들과 스스럼 없이 소통하며 구단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에두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재능을 지녔고, 이는 최근 몇 년간 아스날 라커룸의 끈끈한 팀워크 형성에 기여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아르테타는 선수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스타일입니다. 만약 아르테타가 벽을 뚫고 나가게 만들었다면 에두는 그 벽 너머에서 하이파이브를 건네며 격려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동료들과의 소통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22-23 시즌이 끝날 무렵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매일매일 사랑한다. 여기 앉아 더 나아지기 위해 고민하고 직원들을 챙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 에너지를 준다. 팀이 도전하고 있고 구단은 건강하며 가족 같은 분위기가 다시 돌아왔다. 이제 아스날은 에두의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우선시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축구인이 될 것인가? 아스날 출신 인물이어야 할까?
아르테타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일까? 아니면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일까? 에두가 지닌 소통 능력과 인간적인 면모를 계승하는 것이 중요할까? 보드진은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보드진에는 구단주 크랭케 부자, 부회장 팀 루이스, 그리고 오래전 하이버리 시절부터 구단에 몸담아온 해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처드 갈릭과 제이슨 아이토도 축구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은 아르테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스포츠 디렉터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스날은 이미 여름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에두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불편한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내부 인력들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에두가 영입 업무를 독단적으로 주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스날을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팀으로 만들고 챔피언스 리그로 복귀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마갈량이스와 마르티넬리 같은 저렴한 가격의 선수 영입부터 웨데고르 같은 탁월한 선택, 그리고 라이스와 하베르츠 같은 대형 계약까지 다양한 이적을 성사시켰습니다. 물론 실패한 이적도 있었고 선수 판매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아스날은 최근 몇 년간 좋은 영입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사카, 살리바, 은어네리 등 핵심 선수들의 재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이 돋보입니다. 에두가 아스날로 복귀했을 때 그는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돌아왔을 때 첫 주, 첫 달 동안 우리는 팀 구성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논의했고 많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했으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반에는 라울 살레이 단장이 있었고 슈퍼 에이전트 듀라브 키안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두는 그 시기를 버티며 자신의 색깔을 입혔습니다. 디렉터 자리는 에두가 사임한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으며 당시 그의 부책임자였던 아이토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아이토는 정식 임명 후보로 남아있으며 이외에도 벤 애쉬워스, 안드레아 베르타, 로베르토 올라베, 티아고 스크로 등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거나 면담을 진행한 인물들입니다. 이 과정은 초반에 채용 전문 회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리스트를 구성하고 평가한 뒤 일부 후보만이 보드진과의 면접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구단주 크랭케는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반드시 크랭케의 승인과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까지 특정 후보에게 제안을 하지는 않았으며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캄포스와 같은 인물은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쉬워스는 잉글랜드 축구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스포츠 디렉터 중 한 명으로 에두의 사임 직후부터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12개월간 그의 경력은 다소 흔들렸습니다. 뉴캐슬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며 이삭, 고든 등을 영입하고 팀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도왔습니다. 이후 맨유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뉴캐슬과 오랜 협상을 벌였고 보상금까지 지급하며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애쉬워스는 단 5개월 만에 맨유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경질 사유 중 하나로 테나흐의 후임 감독을 물색하는 과정이 꼽혔습니다. 맨유가 약 400만 파운드의 위약금을 들인 덕분에 그는 현재 다른 클럽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애쉬워스는 과거 웨스트 브로미치에서 기술 디렉터를 맡았고 이후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 잉글랜드 DNA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브라이튼에서 성공적인 선수 영입과 운영을 경험한 후 뉴캐슬로 이동했으며 현재 아스날의 스포츠 디렉터직이 그의 커리어에 적절한 선택이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토는 아스날에서 10년간 근무한 내부 인물로 과거 스카우터 출신이며 이후 채용 부서를 현대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2년 에두가 스포츠 디렉터로 승진하면서 그의 보좌관으로 발탁됐고 남성팀, 여성팀, 유소년팀 등 전반적인 스카우팅 및 영입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여름 칼라피오리와 메리노 영입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에두가 떠난 후 수비맨디 영입 협상을 직접 이끌기도 했습니다.
또한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를 찾는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공격수 영입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그는 향후 영입 전략과 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클럽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르타는 지난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났습니다. 12년 동안 클럽에 몸담으며 시메오네 감독과 함께 라리가 우승, 유로파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2회 등의 성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런던에서 영어를 배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알레띠에서 그는 그리즈만, 로드리 등을 높은 이적료에 판매하며 구단의 재정적 안정을 도왔고 오블락과 같은 핵심 선수를 장기적으로 팀에 남게 했습니다. 아스날이 현재 전력 보강을 마무리하는 단계인 만큼 베르타의 경험은 상위권 클럽의 영입 전략과 적절히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라베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7년간 스포츠 디렉터로 활동했으며 이번 시즌 종료 후 사임할 예정입니다. 그는 소시에다드의 스카우팅 시스템을 발전시켰고 메리노, 이삭, 웨데고르, 다비드 실바 등을 영입하며 팀을 꾸준한 라리가 상위권 팀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이미 아스날과 협력한 경험이 많으며 티어니, 수비맨디 등의 이적 협상에서 아스날과 직접 협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현직에 집중할 계획이라 아스날이 즉각적인 임명을 원할 경우 일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크로는 현재 AS 모나코 CEO이며 지난해 7월 스포츠 디렉터로 부임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승진했습니다. 그는 모나코의 선수단을 젊은 선수들로 재편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팀의 절반이 유스 출신으로 구성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는 브라질 레드불 브라간치노에서 스포츠 디렉터로 일하며 팀을 2부 리그에서 2021년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까지 올려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스크로는 포르투갈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구사하며 그의 경험은 아스날이 다중 클럽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스날은 현재 최종 후보군을 압축하는 단계에 있으며 내부 승진과 외부 영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철저한 검토 후 3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며 새로운 스포츠 디렉터는 향후 클럽의 이적 시장 전략과 선수 영입을 주도할 핵심 인물이 될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